진혜성 씨는 약간 눈물겨운 스토리인데요. 그 방송에는 안 나왔는데 팀전 의상이 굉장히 화려해가지고 김연자 선생님이 저 의상 끝나고 나한테 꼭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의상의 그 보석들이 앉으면서 무릎에 다 박혀가지고 마치 우리가 레고를 밟을 때 그 충격받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근데 그냥 다 참았대요. 왜냐면 반복 재생하신다는 분들도 있는데 그 전에부터 그 넥타이 휘두를 때부터 춤선이 정말 예쁘다. 그래서 몸이 진짜 되게 탄탄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패션 스타일리스트 분들도 그렇고 패션 하시는 그런 디자이너 분들도 그렇고. 안녕하세요. 저는 더보TV의 최보윤이라고 하는데요. 네, 댓글을 읽다 보니까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저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자막을 통해서 미스터트롯 시리즈 취재를 했다라고 했지만 저는 사실 미스터트롯 1은 몰라요. 취재를 안 했고 미스터트롯 1부터 이제 합류를 해서 탑세븐이 탄생하는 과정과 또 이제 국민 가수를 또 현장에서 보는 행운과 영광을 얻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미스터트롯 2를 이제 함께 하게 됐는데 제작진이 이제 완전히 다르신 분들이에요. 경력이 화려하신 그런 PD님들이 오셨고 그 다음에 그 메인 작가님도 복면가왕이라고 MBC 노래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래서 그 초기 기획부터 참여하셔서 음악 프로그램에 굉장히 조예가 깊은 작가님입니다. 그래서 그런 또 새로운 진용이 이제 꾸려지면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흔히들 말하는 그 전에 있었던 룰은 많이 깨졌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항상 T조는 엔딩 요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홍지윤 씨도 그랬고 엔딩 요정으로 항상 나와서 이제 그 다음 주에 굉장히 화제를 모았거든요. 근데 이번 제작진은 또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법칙들은 많이 깨진 것 같아요. 다 겪어봤기 때문에 두 분의 약간 차이 같은 것도 약간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그런 약간의 서로 그런 편집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미스터트롯을 들어오게 된 것도 미스터트롯 시즌 1에서 그동안에는 뭐 트롯 하면은 반짝이에 촌스럽다 그래야 되나? 굉장히 수트를 멋있게 입고 요즘 김용필 씨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서 세대가 달라졌다 이런 패션적인 관점에서 기사를 쓰다가 제가 이쪽으로 투잡은 아니죠. 담당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또 다른 재미있는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희 스타일리스트 분을 먼저 이제 의상팀을 먼저 소개를 드리자면 그 예전에 프로듀스 101 처음 시작할 때 그레이 회색하고 분홍색 그 수트 교복을 맞춰서 굉장히 히트를 일으켰던 20년 넘게 의상을 전담하신 분이고 지금 정혜인 담당하시고 예전에 공명이랑 정우성도 담당하셨고 저희가 이번에 의상이 예쁘다는 의견은 칭찬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팀에서 정말 비용을 아끼지 않고 직접 제작도 많이 하고 엄청난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다르더라고요. 무대 퀄도 다르고 의상 퀄도 다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박지연 씨를 꼽고 두 번째는 진혜성 씨를 꼽고 세 번째는 나상도 씨를 꼽을게요. 나상도 씨 같은 경우는 그 안성훈 씨의 정체성 혼란을 이제 현영 씨가 일으켰잖아요. 나상도 씨한테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라고 하더니 그 안성훈 씨한테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라고 하면서 나상도 씨와 갑자기 안성훈 씨가 부부가 되면서 어제 큰 웃음을 안겨주셨는데요. 현영 씨가 처음에 듣기만 해도 울음이 나온다고 했는데 나상도가 아니라 나착해라고 써 있잖아요. 팀전에서 라틴 트롯을 했는데 나상도 씨한테 옷을 맞춰가지고 드렸는데 한 연습을 열흘 정도 이제 막 했대요. 정말 슬며시 다가봐서 너무너무 죄송한데 이거보다 작은 사이즈 신발을 구해 주실 수 있냐면서 너무 막 미안하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근데 그거를 제작진한테 말하기가 너무 미안하고 내가 잘못 알았다고 하는 거를 말하기가 미안해서 그 헐렁헐렁 되는 신발을 가지고 그렇게 12시간씩 연습을 했대요. 여성분 들고 이런 거 다 힘든 거 다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내내 연습을 하면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교환이 돼서 그렇게 받고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사이즈였는데 너무 자기가 죄송하다고 번거롭게
일 시켜드려서 죄송하다고 이렇게 할 정도로. 진혜성 씨는 약간 눈물겨운 스토리인데요. 그 방송에는 안 나왔는데 팀전 의상이 굉장히 화려해가지고 김연자 선생님이 저 의상 끝나고 나한테 꼭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의상팀이 일일이 손으로 하나씩 보석 비즈 다 받고 뭐 그렇게 했던 거라고 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비하인드가 더 있더라고요. 의상을 보시면 위에는 이제 굉장히 또 화려하고 눈길을 끄는데 이제 그 결정적인 것은 바지에 있었어요. 바지에서 나상도 씨랑 진혜성 씨는 그 화려함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옷 옆으로 이렇게 보석을 햇슬처럼 막아놨는데 진혜성 씨를 좀 큰 것들을 이제 좀 했었나 봐요. 무릎을 꿇는 장면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다 연습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맞춰보는데 의상의 그 보석들이 앉으면서 무릎에 다 박혀가지고 마치 우리가 레고를 밟을 때 그 충격받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근데 그냥 다 참았대요. 왜냐면 나 예쁘게 해주려고 하신 건데 내가 여기다가 말을 하면 안 된다. 그거를 또 말씀을 못하고 계시다가 혹시 지금 제가 조금 아픈데 이게 어떻게 안 되냐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제작팀이 너무 깜짝 놀라신 거죠. 무릎 패드도 좀 붙여드리고 했는데 그러면 또 폼이 안 난다고 해서 이제 자기가 뭐 참고 해보겠다고 막 그러시면서 대신 이제 보석들을 조금 길이를 줄여서 무릎으로 이제 들어오는 것들을 수정을 거쳤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승 보니까 굉장히 어깨 힘들어가고 저는 좀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일 겸손하고 활동을 많이 해보셔서 그런지 좀 그런 면이 있었다고 하고 박지현 씨는 이제 좀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본인이 원하는 것들이 이제 좀 있대. 약간 뭐 여기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오히려 이제 그런 게 일할 때는 편할 때도 있죠. 왜냐하면 다 만들어놨는데 아 이거 말고요. 이렇게 하면은 정말 힘든 거 아시죠? 그런 일이 없게 정확하게 원하는 거를 딱딱딱딱 얘기를 해주면서 이렇게 예쁜 옷 입혀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맨날 이제 먹을 것도 사오시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해요. 제가 이제 박지현 씨는 왜 좀 다른 케이스라고 했냐면 체형도 좋지만 이제 또 중3 때부터 복싱을 했다고 해요. 임영웅 씨가 이제 축구하고 어렸을 때 태권도 했던 것처럼 복싱으로 다져진 아주 다부진 체형입니다. 그래서 어깨도 굉장히 넓고 옷 태가 나잖아요. 아마 대학부에서 이제 넥타이 퍼포먼스를 보셨을 텐데 그때도 이미 반했다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떠날 수 없는 당신에서 이렇게 주먹 쥐고 이제 꿀렁 댄스 그거에 이제 반복 재생하신다는 분들도 있는데 그 전에부터 그 넥타이 휘두를 때부터 춤선이 정말 예쁘다. 그래서 몸이 진짜 되게 탄탄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패션 뭐 스타일리스트 분들도 그렇고 패션 하시는 그런 디자이너 분들도 그렇고 나상도 씨나 진혜성 씨나 박지현 씨나 다들 분소리 없이 잘 입고 너무 고맙다고 해주시고 뭐 그런 스타일인데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되게 좋았다고 하고 지금은 이제 떨어지셨는데 어제 이제 안타까웠죠. 그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이제 떨어진 임채평 군은 하루에 아르바이트 3개 하면서 옥탑방에 살면서 내가 그래도 제일 위에서 살고 있다.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의상팀이랑 제작팀 찾아와서 자기 평생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는 옷 입어본 적 처음이라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막 굉장히 인사를 진짜 하셨대요. 그래서 꿈을 포기하지 않으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저는 되게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부에서 성리 씨, 선율 씨 둘 다 그 90도 폴더 인사 그분들도 이제 쓰레기 같은 것들 뒷청소 다 하고 그런 모습들이 되게 보기 좋았다. 안성훈 씨랑 박서진 씨가 이제 가장 빅 매치였죠. 근데 안성훈 씨의 실력은 진짜 뭐 의심할 여지가 없고 서운함과 이런 거는 있었어도 안성훈 씨가 노래를 잘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문을 갖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제 박서진 씨가 떨어졌던 거에 대해서는 이제 서운함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박서진 씨는 앞으로 더 좋은 기회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이미 뭐 곡 주고 싶다는 분들도 지금 벌써부터 여럿이고 사실 원래 장고 없이 출연하신 적도 꽤 있거든요. 근데
장구를 하면서도 그렇게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게 더 대단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장구잡이 뭐 장구하는 애 걔 말고 가수 박서진으로 알려지고 싶다. 전국에 정말 박서진이라는 이름을 다 완벽하게 알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계속 응원했던 사람 중에 하나로서 앞으로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길 환한 햇살이 빛나기를 그러길 바랍니다. 최수호 씨가 진 된 것에 대해서 안성훈 씨가 그렇게 잘했는데 왜 최수호가 진이냐 또 그 말씀도 많으셨어요. 근데 월하 가약이라는 노래는 그 송가인 씨 팬덤이 이제 송가인 씨한테 라이브로 듣고 싶어하는 1순위 노래고 송가인 씨 자체도 굉장히 어렵다고 인정한 노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만큼 소화해냈다는 것이 큰 수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정말 이제 21살이잖아요. 미스터트롯 1에서 이찬원 씨나 김희재 씨 이렇게 나왔을 때보다 더 어린 나이예요. 또 최수호 씨가 이렇게 노래를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욱 발전 가능성이 있는 알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황민호 군은 너무 귀여운 게 어제 그 장면이 정확하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수많은 형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박건우 형이라고 짚었어요. 그래서 저는 또 재하 씨가 너무 안 잘생겨서 얼마나 다행이냐고 막 재하 씨 정말 예능감 뛰어나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작진 빨리 연락해서 모셔주세요. 사실 황민호 군 눈에는 자기 형이 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었단 말이죠. 본인 눈은 너무 잘생기고 저분이 춤도 잘 추고 막 근육도 막 뚝뚝뚝뚝 하고 막 그렇잖아요. 정말 나중에 막 박건우 씨를 막 쳐다보지도 못하고 막 그런데 말 한번 걸어보고 싶어가지고 막 그랬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성년자 참가분들에 대해서 이제 찬반들이 있는데 이렇게 천재적인 소년들의 발견은 뭐 세계적인 케이팝 스타가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저 빌보드에서 뭐 활약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당시 사실 현장에서는 정말 기절할 정도의 사람들이 정말 웅성웅성할 정도로 황민호 군이 노래를 너무 심각하게 잘해서 그래서 최고 1분 될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잠재력 계속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 지켜봐 주시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도 지켜봐 주시고 다음 메들리는 정말 재밌을 겁니다. 재미없을 수가 없어요. 메들리이기 때문에 이번 옛날 미스터 트롯 1 때가 약간 그 정동원 군이 희망가를 부르면서 정말 눈물에 엄청난 위로를 해줬잖아요. 물론 뭐 임영웅 씨네도 재밌었고 다 장민호 씨네도 정말 흥겨웠고 다들 흥겨웠는데 아무래도 그때 압권은 패밀리가 떴다가 이제 팀 메들리로서는 압권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 메들리는 어제 장면을 보니까 요즘 다들 난방비 걱정으로 이제 걱정하시는데 정말 안방이 다들 후끈후끈해지지 않을까. 정말 다들 춤추면서 들썩들썩 하시면서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